이봐, 할멈, 지금 이걸 국이라고 끓인 거요? 아무 맛도 안 나잖아. 맹물에 콩나물 몇 개 띄워 놓으면 그게 국인가? 양념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나보고 알아서 간 맞춰 먹으라는 거요? 당신들 월급은 왜 받아가는 건데? 눈도 침침하고 입맛도 없으면 식당 일은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오? 나이 먹었으면 곱게 집에서 손주들이나 볼 것이지. 왜 여기서 사람들 밥맛 떨어지게 해? 명품 시계 알람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한봉 그룹 마케팅팀의 박진태 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더듬더듬 알람을 껐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부서 회식의 숙취가 덜 가신 듯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젠장, 오늘도 일찍 출근해야 하다니. 그의 입에서 아침부터 거친 소리가 터져나왔죠. 샤워를 마치고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매무새를 점검했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는 연습도 잊지 않았어요.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임원들 앞에서는 싹싹하고 유능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그의 오랜 생존 전략이었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전용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하는 중년의 기사에게 박 부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뒷좌석에 몸을 실었어요. 출발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쯤 박 부장은 간밤에 보고서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 이따위로밖에 못하나? 단순 오타도 못 잡고 이런 걸 보고서라고 올린 거야? 그는 벌써부터 오늘 아침 사무실에서 터뜨릴 분노를 예열하고 있었죠. 한봉그룹 본사 정문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출입증을 찍으려는데 앞서가던 직원의 출입증 인식에 문제가 생겨 잠시 줄이 정체되었어요. 박 부장은 참지 못하고 경적을 짧게 울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앞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사과했지만 박 부장의 기분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었죠. 이봐요, 경비 양반. 아침부터 일 처리 똑바로 안 해요? 저런 사람 빨리 안 치우고 뭐 하는 겁니까?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정문 경비원에게까지 불똥을 튀겼습니다. 경비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다른 직원들은 슬금슬금 그의 차를 피해 건물로 들어갔어요. 박 부장에게 이런 일은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거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그 대상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짜증을 표출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한 박 부장의 아침은 예상대로 김 대리를 향한 불호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승현 씨, 이 보고서 다시 해와. 오늘 점심 전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알겠나? 그의 고함에 마케팅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실적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능력 덕분에 회사에서는 그의 이런 아나무인격 태도를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칼날 같은 성정 아래에서 일하는 팀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케팅팀의 아침은 박 부장이 만들어낸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실적이라는 갑옷을 두르고 오늘도 거침없이 질주할 준비를 마친 듯 보였어요. 정작 그 갑옷에 가장 먼저 균열을 일으킬 존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한봉그룹 지하 1층에 위치한 구내식당은 꽤 넓고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나와 직원들의 허기를 자극하곤 했죠. 이곳에 새로운 배식원으로 한수영 할머니가 합류한 것은 약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기고 하얀 위생모와 앞치마를 깔끔하게 착용한 그녀는
누가 보아도 온화하고 부지런한 인상이었어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서 배식대 주변을 정돈하고 동료 조리원들의 일손을 돕는 것이 그녀의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수영 씨, 여기 김치 좀 더 채워줘요. 네, 반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한수영 할머니는 자신보다 한참 어린 조리실 반장의 지시에도 군소리 없이 깍듯하게 대답하며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틈틈이 식당 바닥을 쓸거나 테이블을 닦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죠. 처음에는 저 연세에 힘들지 않으실까 걱정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담아주는 밥과 반찬은 유독 정갈하고 푸짐해 보여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할머니 코너가 제일 맛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동료들이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에도 그녀는 묵묵히 잔반 처리나 식기세척을 돕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수영 씨, 좀 쉬엄쉬엄해요. 그러다 몸살 나겠어요. 하고 걱정하는 동료도 있었지만 한수영 할머니는 그저 괜찮아요. 아직 이 정도는 거뜬합니다. 라며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죠. 어머니, 오늘 국이 정말 시원하네요. 비법이라도 있으세요? 가끔 점심을 먹으러 온 젊은 직원이 살갑게 말을 걸면 한수영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맹물에 정성 조금 더 넣었지. 그 소박한 대답에 직원들은 기분 좋게 웃곤 했죠. 그녀는 직원들의 얼굴을 유심히 기억하려 애썼고 가끔은 어이구, 젊은 양반 또 왔네. 지난번에 이 반찬 좋아하던데 오늘은 더 많이 먹어요. 라며 은근슬쩍 반찬을 더 얹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정 때문에 한수영 할머니 앞 배식대는 항상 인기가 좋았어요. 그녀는 복잡한 회사 사정이나 소문에는 별 관심 없는 듯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노년의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때때로 식당 한쪽에 앉아 휴식을 취할 때면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주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고단한 삶의 한 단면이려니 짐작할 뿐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내식당은 밀려드는 직원들로 북적였고 배식대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조리원들의 손길이 바빴죠. 박진태 부장은 부하 직원 몇 명을 대동하고 구내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깐깐한 미식가라도 되는 양 오늘의 메뉴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살짝 찌푸리며 한수영 할머니가 담당하는 국 코너 앞에 섰어요. 오늘 국은 뭐야? 네, 부장님. 오늘은 맑은 콩나물국입니다. 한수영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국그릇에 콩나물국을 담았습니다. 박 부장은 식판을 받아들고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국물 맛부터 보았죠. 그리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을 먹은 사람처럼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이봐, 할멈.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구내식당의 소음을 갈랐습니다. 주변에서 식사하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순 그에게로 향했죠. 박 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수영 할머니가 있는 배식대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할멈, 지금 이걸 국이라고 끓인 거요? 아무 맛도 안 나잖아. 맹물에 콩나물 몇 개 띄워 놓으면 그게 국인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말투는 노골적으로 무례했습니다. 한수영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혹시 간이 약하셨습니까? 옆에 양념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념장?
지금 나보고 알아서 간 맞춰 먹으라는 거요? 당신들 월급은 왜 받아가는 건데? 눈도 침침하고 입맛도 없으면 식당 일은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오? 나이 먹었으면 곱게 집에서 손주들이나 볼 것이지. 왜 여기서 사람들 밥맛 떨어지게 해? 박 부장의 폭언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할멈, 눈도 침침한데 나이 먹었으면 등등 명백히 한수영 할머니의 연세를 들먹이며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서섬지 않았죠. 식당 안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박 부장의 아나무인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박 부장의 위세에 눌려 감히 방귀를 들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수영 할머니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을 읽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깊게 숨을 내쉬고는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음부터는 간을 더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는 듯 했지만 끝까지 예를 갖추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쯧, 말은 잘하는군. 하고 콧방귀를 낀 뒤 오늘 점심은 다 글렀네. 라며 식판을 거칠게 퇴식구에 밀어넣고는 구내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 직원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죠. 고요함이 깨지고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방금 전에 살벌했던 분위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수영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배식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처져 있는 듯 보였어요.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모욕과 갈등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바탕 소동이 지나갔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하지만 한수영 할머니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조용히 일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태 부장의 구내식당 할머니 한수영 씨를 향한 집요한 괴롭힘은 일상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점심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한수영 씨의 배식대 앞에서 시작되었죠. 월요일에는 국의 간이 여전히 싱겁다며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렸고 화요일에는 한수영 씨가 반찬을 옮기던 중 일부러 그녀의 팔을 슬쩍 부딪혀 음식을 바닥에 쏟게 만들고는 할멈, 정신 똑바로 안 차려요? 나이 들면 동작이 굼떠지는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소? 라며 되려 면박을 주었습니다. 수요일에는 그녀가 닦아놓은 테이블에 작은 물기 하나를 발견하고는 이봐요.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배식원 노릇을 한다고. 여긴 자선사업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오. 라고 소리치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어요. 목요일에는 주문한 메뉴와 다른 것을 받았다며 실제로는 자신이 잘못 주문했음에도 한수영 씨의 귀가 어둡거나 이해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반찬의 양이 적다며 불평하고 반대로 다른 평사원이 같은 반찬을 많이 받아가자 저런 말단 직원한테는 저렇게 퍼주면서 나는 이따위로 홀대하는 거요? 라며 어처구니 없는 트집을 잡기도 했죠. 그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박 부장의 이런 행태를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싸늘했지만 대부분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권력과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알기에 섣불리 나섰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몇몇 젊은 사원들은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한수영 씨를 힐끔거렸지만 이내 박 부장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박 부장은 그런 주변의 반응을 즐기는 듯 오히려 더욱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구내식당의 수준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해괴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일그러진 권력욕은 그렇게 매일 점심시간 한수영 씨를 제물 삼아 배설되고 있었죠. 구내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한수영 씨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수다스럽지만 정 많은 오지랖 넓은 순자 씨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휴게실에 모일 때마다 분통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수영 씨, 저 박 부장 저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저러다 우리 수영 씨 병나겠어, 정말. 그녀는 한수영 씨의 손을 잡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반장한테 얘기해서 우리 같이 항의라도 한번 해볼까? 저런 인간은 망신을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니까. 순자 씨의 격앙된 목소리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총대를 메고 나설 용기를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수영 씨는 그런 동료들의 걱정에 희미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순자 씨. 나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곤란해지면 안 되죠.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며 오히려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지는 것을 동료들은 모를 리 없었죠. 회사 내 다른 부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박 부장의 만행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흡연실이나 탕비실, 심지어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서까지 그의 과거 갑질 사례들이 회자되며 성토의 대상이 되곤 했어요. 박 부장, 예전에도 자기 비서한테 서류 집어 던지고 막말해서 울린 적 있다더라. 신입사원 시절부터 저런 인간이었다는데 실적 하나로 용케 저 자리까지 올라갔지. 그러나 그런 뒷이야기들은 그저 그들만의 푸념일 뿐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은 예고된 것처럼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박 부장은 아침부터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회의에서 실수를 연발해 잔뜩 인상을 구기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그는 마치 화풀이 대상을 찾듯 구내식당으로 들어섰고 아니나 다를까 한수영 씨의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그는 식판 위에 놓인 나물 반찬을 손가락으로 뒤적거리더니 이봐 할멈, 이 나물에서 머리카락 나왔잖아. 당신 위생관념도 없어? 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수영 씨는 당황하며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시 확인하고 새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박 부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요. 새 것은 무슨 새 것? 당신 같은 사람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믿고 먹으란 말이야. 그는 고함을 지르며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배식대 위로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쾅!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식판 위의 음식물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국그릇이 엎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한수영 씨의 손등과 알치마 위로 쏟아졌죠. 아! 한수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질렀고 다른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몇몇 여직원들은 작게 탄성을 내뱉었고 용감한 신입사원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옆자리 선배가 그의 팔을 잡아 앉혔죠. 박 부장은 그런 소란 속에서도 이런 썩어 빠진 음식이나 내놓고 오늘 점심은 다 망쳤네. 재수 없게. 라며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씩씩거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데인 손등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한수영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눈빛이 아주 잠깐, 그러나 분명하게 박 부장을 향했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구내식당 정리 일을 마친 한수영 씨는 평소와는 다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시내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작은 전통 찻집이었어요.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차향과 함께 고즈넉한 분위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안쪽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은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다이어리와 펜을 꺼내 무언가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자신의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죠. 통화 연결음이 채 2번도 울리기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비서. 오랜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구내식당의 평범한 할머니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네, 제가 지난 몇 달간 한봉그룹 구내식당에서 직접 지내보았습니다. 일전에 보고받았던 박진태 부장이라는 자의 행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상습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폭언을 넘어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해졌고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봉그룹 전체에 만연한 병폐의 단면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듭니다. 네, 김비서. 우선 박진태 부장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주십시오. 제가 확보한 증거 자료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수집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아들 한정훈 회장에게는 이 모든 사실을 아직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 판단이 완전히 서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통화를 마친 한수영 씨는 다이어리에 몇 가지 사항을 더 메모한 뒤 창밖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표정 뒤에는 이미 단호한 결심이 서 있는 듯 보였어요. 그 통화가 있은 며칠 후부터 박진태 부장의 주변에는 그야말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공들여 추진하던 대규모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출시가 무기한 연기되었어요. 이는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안겨줄 뿐 아니라 그의 실적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가장 신임하며 각종 비위 사실까지 공유했던 최측근 인사팀의 조 부장이 갑작스럽게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박 부장에게까지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감돌았죠. 평소 그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따르던 부하 직원들조차 사소한 업무 실수를 연발했고 심지어 박 부장이 애지중지하던 고급 외제 차가 주차장에서 원인 모를 접촉사고를 당해 크게 파손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 부장은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거의 미칠 지경이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어떤 놈이 나를 물먹이려고 작정한 게 틀림없어. 그는 사무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애꿎은 서류들을 집어 던졌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려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는 이 모든 불운이 자신을 시기하는 누군가의 음모라고 단정했지만 그 실체 없는 적의 존재는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봉그룹의 인사총괄 이사인 강철중 전무가 박 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강 전무는 창업주 시절부터 회사에 몸담아온 원로이자 사내에서는 강직하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죠. 박 부장은 내심 불안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전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박 부장 함께. 강 전무는 딱딱한 표정으로 박 부장을 맞이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 박 부장 자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고 있네. 자네 팀 직원들의 잦은 이직 문제, 익명으로 접수된 수많은 불만 사항들, 심지어는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요구까지. 이게 다 사실인가? 강 전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죠. 박 부장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전무님, 그것은 모두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의 모함입니다. 제가 한봉그룹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해왔는지 전무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강 전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물론 박 부장의 과거 실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세.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기본적인 인성과 동료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야.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네. 그러니 자네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주길 바라네. 강 전무의 단호한 말에 박 부장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였죠. 전무실을 나온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구내식당에 그 힘없는 늙은이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진태 부장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실적은 곤두박질 쳤고 믿었던 동료들은 하나둘 등을 돌리는 듯했죠. 그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더욱더 발버둥 쳤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했고 그럴수록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졌어요. 그의 아나무인함과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의 책상 달력에는 한봉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날짜가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날 자신이 받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상상하며 흐뭇해했지만 이제는 그날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심판의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던 박 부장이지만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의 그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듯 한수영 씨에게 더욱 가혹하게 굴었죠. 그날도 그는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음식 맛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멈, 당신은 정말 발전이라는 게 없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이따위 음식을 내놓지 않을 거요? 그의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때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만 있던 한수영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그러나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듯한 눈빛으로 박 부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장님,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가치와 소중함이 깃들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 한 그릇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이를 함부로 대하고 그 마음을 짓밟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화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다른 이의 존엄함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을 부르고 싸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비웃었죠. 뭐라고? 할망구가 이제 별가짜는 훈계질까지 하는군.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뭐? 그런 건 나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쟁취하는 거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빌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오. 그는 한수영 씨의 진심 어린 충고를 미신이나 믿는 어리석은 늙은이의 잠꼬대로 치부하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수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그를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자신의 일로 돌아갔죠. 한봉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고 본사 건물 로비에서부터 행사가 열릴 호텔까지 이어지는 길목에는 축하 현수막과 화려한 장식들이 넘실거렸죠. 이번 행사에는 평소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던 한수영 명예회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 안팎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직원들은 저마다 명예회장의 모습에 대해 상상하며 이런저런 추측을 쏟아냈어요. 우리 회사 진짜 실세라는데 얼마나 카리스마 넘치실까? 몇 년 전에 멀리서 딱 한 번 뵌 적 있는데 정말 기품이 남다르시더라. 등등. 그녀의 존재는 신비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박진태 부장은 최근에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행사를 통해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가장 값비싼 양복을 새로 맞추고 혹시라도 받게 될지 모를 공로상 수상 소감을 밤새워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명예회장의 눈에 띄어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싶었죠. 한편 구내식당의 한수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자신이 한봉그룹의 명예회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한봉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국내외 주요 인사들과 그룹 임직원들로 가득 찬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시작된 행사는 한봉그룹의 지난 50년 역사를 돌아보는 감동적인 영상 상영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진태 부장은 행사장 앞쪽에 마련된 임원석에 앉아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그는 주변의 유력 인사들에게 부지런히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한봉그룹의 현재 총수인 한정훈 회장이 힘찬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한봉그룹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선포했고 창업주이신 선친과 함께 그룹을 일구어 오신 어머님 한수영 명예회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박 부장은 한 회장의 연설을 들으며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종 축사와 기념 공연이 끝나고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사회를 맡은 유명 아나운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다음 순서를 소개했어요. 이제 한봉그룹 50년 역사의 산증인이시자 오늘날의 한봉그룹을 잇게 하신 진정한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한봉그룹의 정신적 지주
한수영 명예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무대 한쪽으로 향했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이 고요하지만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했죠. 은은한 빛깔의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온화한 미소 속에서도 형형한 눈빛은 숨길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자 거대한 행사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경외감과 함께 그녀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박진태 부장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무대 위로 향하는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할멈이라 부르며 온갖 구박과 멸시를 퍼부었던 구내식당의 그 초라하고 힘없는 늙은이, 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던 그 뒷모습, 박 부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극도로 커졌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전율과 함께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봉그룹의 모든 임직원과 귀빈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에 당당히 서 있는 저 여인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구내식당의 한수영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박진태 부장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지만 그 소리는 이미 거대한 충격에 휩싸인 장내의 정적 속에 파묻혀 버렸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기력조차 잃은 채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넋 나간 표정으로 무대만을 응시했습니다. 주변의 임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박 부장의 창백한 안색을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기도 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영 명예회장은 천천히 연단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골랐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박진태 부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죠. 그 미소는 박진태 부장에게는 마치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나지막하지만 장례를 압도하는 한수영 명예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은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 혹독한 심판의 시간을 예감하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수영 명예회장의 입이 열리자 거대한 그랜드 볼룸은 일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이 일렁이는 듯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한 의지와 연륜의 무게는 행사장의 가장 먼 곳까지 선명하게 전달되었죠. 제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먼저 한봉그룹의 창립 5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난 반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그룹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협력사 및 고객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나와 객석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서는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그 뜨거운 환호 속에서도 박진태 부장은 마치 한겨울 얼음물에 빠진 듯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곧 자신에게 닥쳐올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그림자를 예감하며 가늘게 떨리는 자신의 손을 마주 잡은 채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어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한수영 명예회장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가까이 하고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봉그룹의 지난 50년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제 남편이자 한봉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한태준 회장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위에서 오직 사람을 귀히 여기고 더불어 성장한다는 인간 존중과 상생 경영이라는 두 가지 신념만을 가지고 이 기업을 일구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련한 눈빛으로 허공의 한 지점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남편의 모습이라도 보이는 듯했죠. 그분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의 진정한 자산은 건물이자 기계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기업의 이익은 반드시 사회 전체의 발전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확고한 경영 철학이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과연 우리 한봉그룹이 창업주의 정신을 올곧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혹여 그 가치가 퇴색되지는 않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간 저는 한봉그룹의 이름 없는 평범한 일용직 직원으로 위장하여 우리 그룹의 심장부이자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땀 흘리며 생활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에 장내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명예회장께서 직접 현장에서 일하셨다고? 믿을 수 없어. 그럼 우리가 매일 마주쳤던 그분이? 객석 곳곳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웅성거림과 함께 탄식이 터져 나왔죠. 특히 그룹의 최고위 임원들은 당혹감과 함께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진태 부장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빈 눈으로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의 낯빛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굵은 땀방울이 쉴 새 없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한수영 명예회장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차가운 분노와 깊은 슬픔이 함께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동료들의 숭고한 땀방울을 보았고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봉그룹의 부끄러운 민낯, 그 어두운 그림자 또한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마치 무거운 돌덩이라도 삼킨 듯 힘겹게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하찮은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괴롭히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으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적인 재산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처럼 함부로 사용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파렴치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감사하며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불평을 늘어놓고 그 음식을 정성껏 만드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폄훼하며 급기야는 폭력적인 언행과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저버린 사람도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객석에 앉아있던 일부 임원들과 중간 관리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그들의 얼굴에 역력했죠. 한수영 명예회장의 시선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객석의 한 지점, 바로 공포에 질려 거의 혼절 직전인 박진태 부장이 앉아 있는 곳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한수영 명예회장의 목소리가 사자우처럼 그랜드 볼룸 전체를 울렸습니다. 자신의 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기업,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엄성조차 지키지 못하는 리더가 활개치는 기업에게는 그 어떤 밝은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그릇된 행위는 우리 한봉그룹의 창업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그룹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도 준엄한 선언에 장내는 그야말로 얼어붙은 듯한 극도의 긴장감마저 감돌았죠. 박진태 부장은 이제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의자에 거의 쓰러지듯 기대앉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 듯했고 눈앞은 캄캄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 불러온 이 끔찍하고도 처참한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일그러진 자존심과 탐욕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그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수영 명예회장의 힘있는 연설이 끝나자 그랜드 볼룸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사회자조차 다음 말을 잊은 듯 멍하니 서 있었죠. 잠시 후 한정훈 회장이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무겁고 침통한 표정으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존경하는 명예회장님의 말씀, 저를 비롯한 우리 한봉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뼈에 새기고 가슴 깊이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객석을 향해 사죄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리 그룹 내부에 이처럼 수치스럽고 개탄스러운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그룹의 총수로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한봉그룹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객석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일부 격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정훈 회장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오늘 이 시간부로 마케팅팀의 박진태 부장을 한봉그룹 내의 모든 공식적인 직위에서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합니다. 아울러 그의 과거 모든 비위 사실과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그룹 내부의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외부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감사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가장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 회장의 단호하고도 준엄한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행사장 양옆에 마치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박진태 부장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박진태 부장은 마지막 남은 힘이라도 짜내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르려 했습니다. 잠깐, 회장님,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제가 한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음모입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감에 뒤섞여 제대로 된 문장조차 이루지 못했죠. 보안 요원들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일제히 그에게로 집중되었고 그의 초라하고 비참한 퇴장은 마치 한 편의 슬픈 연극처럼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죠. 과거 그에게 아첨하며 온갖 특혜를 누렸던 몇몇 임원들은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에게 고통받았던 일부 직원들은 통쾌함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박 부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부정을 저질러 왔던 다른 부서의 몇몇 관리자들은 이제 자신에게도 심판의 칼날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안절부절 못했죠. 박진태 부장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행사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듯한 어수선함과 함께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는 술렁거림에 휩싸였습니다. 한수영 명예회장은 그 모든 광경을 무대 위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서는 깊은 슬픔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단호한 결의가 동시에 읽히는 듯했습니다. 한편 구내식당 휴게실에 옹기종기 모여 창립 기념행사 생중계 영상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던 식당 직원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환희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수영 명예회장이 바로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영 씨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휴게실은 일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함께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죠. 오 마이 갓. 이게 지금 현실이야? 우리 수영 씨가 저분이 정말 우리 그룹 명예회장님이셨다고? 평소 가장 수다스럽고 정 많던 순자 씨는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채 화면 속 한수영 명예회장의 모습과 주변 동료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이로움, 놀라움, 배신감 비슷한 감정,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짜릿한 통쾌함이 뒤섞여 한동안 그들은 그 어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어쩐지 처음 우리 식당에 오셨을 때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었어. 그 조용하고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그 깊은 눈빛과 기품이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지. 조리실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던 베테랑 조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한수영 씨, 아니, 이제는 한수영 명예회장과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리며 저마다 한마디씩 감탄과 회한을 쏟아냈습니다. 박진태 부장에게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던 그녀의 강인한 모습,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하던 그녀의 성실함, 그리고 피곤한 기색 없이 항상 동료들의 작은 아픔까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던 그녀의 자상함과 배려심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특히 박진태 부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는 장면에서는 마치 자신들이 지난 세월 동안 당했던 모든 서름과 분노를 한꺼번에 보상받기라도 한 것처럼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환호성을 질렀죠. 꼴 좋다. 이 악마 같은 박 부장놈. 이제야말로 하늘이 내린 벌을 제대로 받는구나.
우리 회장님. 정말 너무너무 멋지시다. 아, 속이 다 후련해서 눈물이 나네, 정말. 그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웃음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구내식당의 작은 휴게실은 그렇게 한동안 흥분과 감격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그들은 이제 곧 자신들의 일터와 삶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박진태 부장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의 조사는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봉그룹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구성된 위원회는 박 부장의 개인적인 금품 수수와 횡령, 배임 등의 경제 범죄는 물론 지난 수년간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질렀던 상상조차 하기 힘든 온갖 갑질 행위와 직권 남용, 인사 전행 사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파헤쳤죠. 그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에서는 고가의 명품 시계와 미술품,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다발 등 협력업체로부터 부당한 향응과 뇌물을 제공받은 구체적인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그의 폭압적인 지시에 따라 온갖 불법적인 일 처리와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고통받았던 과거 및 현재 부하 직원들의 울분과 분노가 담긴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증언들이 줄을 이었죠. 특히 그가 한수영 명예회장에게 구내식당에서 저질렀던 인격 모독과 폭력적인 언행은 식당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고화질 CCTV 영상과 다수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을 통해 그 전모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박 부장은 처음에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자신은 음모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만 연일 산사태처럼 터져나오는 명백한 증거들과 증언들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는 과거 자신이 온갖 편의를 봐주며 관리해왔던 정관계 및 법조계의 인맥들을 총동원하여 어떻게든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의 더러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때 그의 권력에 빌부터 온갖 이권과 특혜를 챙겼던 이들은 이미 사건이 터지자마자 썰물처럼 그에게서 등을 돌린 지 오래였고 그가 오만하게 무시하고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의 처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냉소와 조소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창립 기념행사의 그날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박진태 부장은 한봉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파면되었음은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폭행 및 상습적 모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수많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추악하고도 파멸적인 최후는 순식간에 재계 전체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며 큰 충격과 함께 경종을 울렸고 그는 다시는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한때 성공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던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한순간의 탐욕과 오만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결여로 인해 산산조각 나 처참하게 부서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권력의 허망함과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생생한 교본이 되었습니다. 박진태 부장의 충격적인 파면과 구속 이후 한봉그룹에는 그야말로 지축을 흔드는 듯한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룹의 총수인 한정훈 회장은 어머니이자 그룹의 정신적 지주인 한수영 명예회장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한봉그룹 전체의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개혁 조치들을 신속하게 단행해 나갔죠. 가장 먼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성희롱, 갑질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인 클린 한봉 센터가 그룹 회장 직속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상담가와 조사관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채널 신고 시스템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법률 및 심리 지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징계 절차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간 존중의 가치와 직업윤리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이 연중 의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특히 모든 직급의 리더십 교육 과정에는 공감 능력 향상과 수평적 소통 방식 체득,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과거 오직 실적과 성과 위주로 이루어졌던 승진 및 평가 기준 역시 전면적으로 수정되어 동료들의 다면, 평가 결과와 윤리성 및 준법 정신 항목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으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죠. 한봉그룹의 이러한 전례 없는 혁신적인 변화는 보수적인 재계 전체에 신선하고도 강력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수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한봉그룹의 파격적인 사례를 깊이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구내식당을 비롯한 그룹 내 모든 지원 부서의 근무 환경과 직원 처우는 상상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는 유럽 최고급 호텔의 주방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최첨단 친환경 조리 설비가 완비되었고 식자재의 품질 역시 유기농 및 무농약 제품을 중심으로 최고급으로 격상되었으며 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휴게 공간 역시 안락한 소파와 개인용 수면 캡슐, 그리고 다양한 음료와 간식이 비치된 카페테리아 스타일로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죠.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와 함께 파격적인 특별 경력금이 지급되었고 정기적인 종합 건강검진 지원 및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그리고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의 복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진심 어린 감사와 정당한 평가, 그리고 인간적인 존중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덧 탐스러운 단풍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던 아름다운 가을날 오후 한수영 명예회장은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 한 명의 비서만을 대동한 채 조용히 한봉그룹 본사 지하의 구내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화려했던 창립 기념식장에서의 모습과는 또 다른 수수하지만 기품이 넘치는 아이보리색 정장 차림이었죠. 그녀의 예기치 않은 방문에 구내식당 직원들은 순간 당혹감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진심 어린 환영의 박수와 환호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한수영 명예회장은 마치 친정 어머니처럼 과거 짧지만 깊은 인연을 맺었던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잡아주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지난 몇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고 웃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자 가르침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할 때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시며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주셨던 여러분의 그 깊고 자애로운 마음을 제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이슬이 맺혀 있었고 그 진심 어린 말에 순자 씨를 비롯한 몇몇 나이 지긋한 직원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을 부여잡고 흐느끼기도 했죠. 아닙니다. 명예회장님. 저희가 오히려 감히 명예회장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해드린 것만 같아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구내식당의 책임자인 조리실장이 황송함과 민망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말하자 한수영 명예회장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에게 그 어떤 VVIP 손님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동료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직원들과 함께 새로 단장한 구내식당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정겨운 담소를 나누었고 예전처럼 그들의 소박한 휴게실 한쪽에 스스럼 없이 앉아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함께 마셨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진 신분이었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따뜻하고 끈끈한 유대감과 서로를 향한 존경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죠. 한수영 명예회장의 진심 어린 격려와 인정은 구내식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한봉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봉그룹의 극적이고도 성공적인 변화 스토리와 오만했던 박진태 부장의 처참한 몰락 이야기는 그야말로 삽시간에 국내 재계는 물론 해외 주요 언론들까지 앞다투어 보도할 만큼 뜨겁고도 폭발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등 세계 유수의 경제 신문과 포브스, 포춘과 같은 권위 있는 비즈니스 잡지에서는 대기업 오너의 전례 없는 자맹 경영과 그 파장, 구내식당에서 시작된 한봉그룹의 위대한 윤리혁명 K-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새로운 희망을 쏟아 등의 심층 분석 기사와 특집 칼럼을 연일 대서특필했죠. 한봉그룹은 순식간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윤리 경영과 진정한 인간 존중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과 경영대학원에서는 한봉그룹의 혁신 사례를 한봉 신드롬이라 명명하며 주요 연구 과제로 삼았고 자사의 낡은 조직 문화와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개선하려는 자성의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특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잦은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알아왔던 국내의 다른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제2의 박진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자체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와 임직원 윤리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매우 긍정적이고도 의미 있는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일련의 변화 속에서 한봉그룹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이는 가장 윤리적인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시장에서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는 강력한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한편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권력을 휘두르던 박진태 부장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그야말로 폐인과 다름없는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막대한 부와 화려한 명예는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렸고 그의 곁에는 한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아첨하던 수많은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는 매일 밤늦도록 홀로 술을 마시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처절하게 후회하고 또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알코올에 의지하며 현실을 도피하던 그는 어느 날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려는 심정으로 밤새워 쓴 장문이 반성문과 함께 한수영 명예회장에게 피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며칠 뒤 명예회장의 비서실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정중히 반송한다는 차가운 메모와 함께 되돌아왔죠. 그는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여 결국 이성을 잃고 비오는 날 한밤중에 한봉그룹 본사 정문 앞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때마침 순찰을 돌던 경비원들에게 발견되어 제지당하며 마치 길거리의 불황자처럼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쫓겨나야만 했죠. 과거 자신이 마치 벌레 보듯 하찮게 여기며 함부로 대했던 바로 그 경비원들에게 이제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을 받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가끔 길거리에서 과거 자신 밑에서 일했던 부하 직원들과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지만 그들은 대부분 그를 알아보지도 못한 척 냉담하게 스쳐 지나가거나 혹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싸늘하게 외면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며 집착했던 권력과 지위라는 것이 실은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매 순간 절감하며 뼈저리게 깨닫는 나날들이었지만 시간은 은미 너무나도 멀리 흘러가 버린 후였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한봉그룹의 대대적이고도 성공적인 조직 문화개혁이 이제는 그룹 내에 완전히 안착하고 한수영 명예회장은 다시금 세간의 폭발적인 관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예전처럼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져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아주 가끔씩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수수하고 평범한 노부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북적이는 남대문 시장이나 경동시장을 찾아 사람 사는 냄새를 맡으며 장을 보기도 하고 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한적한 근교의 수목원이나 고궁을 찾아 홀로 사색에 잠기며 산책을 즐기곤 했습니다. 시장에 투박하지만 정 많은 상인들은 인심 좋은 동네 할머니 같은 그녀에게 먹음직스러운 덤을 한가득 안겨주며 사람 사는 정을 나누었고 공원 벤치에서 우연히 만난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과는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잔잔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렇게 평범하고 소박한 보통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기억 경영의 새로운 영감과 지혜를 얻고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담긴 진솔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물론 이제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며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김비서와 수행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안전을 책임졌지만 그녀의 자유롭고 소박한 외출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와 높은 명예를 드러내거나 과시하기보다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진정으로 비범하고 위대한 리더의 모습을 세상에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수년 동안 한봉그룹 본사 지하의 구내식당에는 매년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되면 어김없이 상당한 금액의 익명의 기부금이 조용히 전달되었습니다. 그 기부금은 전액식당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확충하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으로 투명하게 사용되었죠. 한봉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그 익명의 아름다운 기부천사가 바로 자신들의 존경하는 한수영 명예회장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수영 명예회장과 구내식당 직원들 사이에, 그리고 더 나아가 한봉그룹 전체 구성원들 사이에 맺어진 따뜻하고도 숭고한 마음의 약속이자 아름다운 비밀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덕분에 한봉그룹 구내식당은 언제나 청결하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가 가득한 직원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직원들은 그곳에서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동료들과의 따뜻한 정과 소통을 나누며 힘든 업무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었죠. 한 번은 구내식당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왔던 순자 씨의 외아들이 바로 그 익명의 장학금 덕분에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꿈에 그리던 명문대학교 의과대학의 수석으로 합격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순자 씨는 마침 근처 시장에 나들이를 나왔던 한수영 명예회장을 수소문 끝에 찾아가 길바닥에 그대로 큰 절을 올리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한수영 명예회장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꼭 안아주며 함께 눈시울을 붉힐 뿐이었죠. 놀랍게도 한봉그룹 내에서는 박진태 사건 이후 단 한 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더 이상 제2, 제3의 박진태와 같은 인물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수영 명예회장의 용기 있는 자기희생과 그로 인해 시작된 한봉그룹의 위대한 변화 이야기는 모든 임직원들의 가슴속에 너무나도 강력하고도 지워지지 않는 교훈을 남겼기 때문이었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는 그 어떤 성공도 진정한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가 이제는 한봉그룹의 모든 조직 문화와 구성원들의 의식 깊숙이 확고하게 뿌리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모여 일하는 조직이다 보니 아주 가끔 새로 부임한 경력직 팀장이나 해외 지사에서 정근 온 관리자가 과거 박 부장과 유사한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부하 직원들을 다그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려 하는 미미한 시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릇된 행동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룹 내부에 완벽하게 구축된 클린 한봉센터의 다채널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접수되었고, 해당 관리자는 공식적인 내부 조사와 함께 엄중한 경고 조치를 받고 그룹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리더십 향상 및 공감 능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했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으며 이후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 모범적이고 존경받는 리더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봉그룹의 모든 직원들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지시에 침묵하거나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급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건강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각자의 창의성과 잠재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눈부신 성과들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한봉그룹의 전반적인 경영 성과와 생산성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회사에 대한 자부심 및 애사심 또한 대한민국 재계에서
단연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한수영 명예회장은 외부의 모든 공식적인 활동을 접고 평범한 할머니로서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오붓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손수 앞치마를 두르고 예전에 구내식당에서 동료들에게 가끔 선보여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자신만의 특별한 비법이 담긴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손주들에게 대접했죠. 그녀의 요리 솜씨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일품이었고 손주들은 할머니가 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연신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 바빴습니다. 그녀는 손주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순한 음식 맛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음식의 소중함과 농부의 땀방울, 그리고 타인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 경험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각색하여 들려주면서 정직과 성실의 중요성,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과 겸손의 미덕에 대해 손주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도 감동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죠. 얘들아, 할머니가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심이란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란다. 너희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점을 잊지 말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주길 바란다. 그녀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따뜻한 가르침은 어린 손주들의 맑고 순수한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들은 할머니의 삶과 철학을 배우고 본받으며 바르고 정직하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훌륭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한수영 명예회장에게 있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평생 지켜온 숭고하고도 올바른 가치관을 온전히 물려주고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죠.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박진태 부장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한봉그룹의 인사팀과 기업문화연구소에서는 박진태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리로 치부하지 않고 그룹 전체의 시스템적인 문제와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병폐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한 내용을 담은 방대한 분량의 한봉그룹 조직 문화혁신 백서 과거의 반성과 미래를 향한 약속을 정식으로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에는 사건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은 물론 이후 한봉그룹이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함께 추진해온 지난 10년간의 조직 문화 개선 노력과 그 눈부신 성과, 그리고 앞으로 한봉그룹이 지향해야 할 윤리 경영의 미래 비전까지 상세하고도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 백서는 단순히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한봉그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더 나은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대내외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백서는 즉시 익명화된 형태로 그룹의 모든 신입사원 교육과정의 필수 교재로 채택되었음은 물론 전 임직원들이 언제든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윤리 경영 지침서로도 널리 활용되었죠. 우리는 과거의 아픈 실수를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한봉그룹을 세상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이며 존경받는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모든 이해관계자들 앞에서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백서의 서문에 담긴 한정훈 회장의 진정성 넘치는 단호한 의지는
모든 한봉그룹 구성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함께 뜨거운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입문 교육 과정에서 200서를 읽고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과거 한봉그룹에 어떤 아픔과 시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생생하게 배우며 깊은 감명과 함께 회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의 평범한 할머니로 위장 잠입하여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이끌었던 한수영 명예회장의 파란만장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제 한봉그룹 내에서 하나의 아름답고도 신화적인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매년 새로 입사하는 젊은 직원들은 직속 선배들이나 동기들로부터 마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다양한 버전으로 전해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때로는 그 이야기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조금씩 각색되고 더욱 극적으로 부풀려지기도 했죠.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는 아직도 명예회장님의 특별한 기운과 축복이 서려 있대. 그래서 우리 회사 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고 건강한 거래나 뭐라나? 그때 박 부장이라는 완전 악당 같은 인간이 명예회장님한테 온갖 못된 갑질을 일삼다가 회장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반격 한 방에 아주 그냥 한순간에 훅 갔다면서. 역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겸손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거지.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한봉그룹 직원들에게 단순한 흥미거리나 가십을 넘어 올바르고 정의로운 직장 생활과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에 대한 깊고도 영속적인 교훈을 안겨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한봉그룹 본사 구내식당에 가장 잘 보이는 한쪽 벽면에는 세상의 모든 음식에는 농부의 정성과 조리사의 땀방울이 담겨 있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과거 한수영 명예회장이 박 부장에게 일침을 놓았던 그 유명한 문구가 아름다운 서체로 새겨진 자그마한 자작나무 현판이 정성스럽게 걸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남긴 숭고한 정신과 가르침을 영원히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한봉그룹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마음의 표시였죠. 한수영 명예회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룹의 모든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물러나 있었지만, 그녀의 보이지 않는 존재감과 따뜻한 영향력은 한봉그룹 전체에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변함없이 밝고 영롱한 빛을 발하며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란 결코 높은 지위나 타고난 카리스마 혹은 뛰어난 능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공감과 연민, 그리고 세상을 올바르고 정의롭게 바라보는 따뜻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시선에서 비롯된다는 위대한 진리를 어떤 장황한 이론이나 설교보다도 더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몸소 증명해 보였죠. 한봉그룹은 바로 그녀가 자신의 삶으로 뿌린 그 위대한 변화와 혁신의 씨앗 덕분에 그 어떤 외부의 경제 위기나 내부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더욱 건강하고 더욱 단단하며 더욱 위대한 기업으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포춘지가 선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00의 국내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그 위상과 명성을 드높이고 있었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백발이 아름다운 은빛으로 빛나는 한수영 명예회장은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자신의 자택 정원 넓은 창가에 편안히 앉아 손주들이 뛰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잔잔하고도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한봉그룹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공헌재단을 성공적으로 설립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의 훈훈한 신문 기사가 놓여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가꾸어온 그 숭고한 가치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로 온전히 이어져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더 없는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며 저 멀리 푸르게 빛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딱딱함이 아닌 부드러움 속에 있으며 진정한 리더십은 지배가 아닌 섬김에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가 그녀의 아름다운 삶과 한봉그룹의 눈부신 성장을 통해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증명되고 있었습니다.